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벨리 AI 플랫폼에 썼던 칼럼을 기반으로 이제 금광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매수한 상태에서 슬슬 코스피 숏을 조금씩 해치로 진입하고 있고 골드보다 금광주를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혹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덜컥 금광주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금광주 투자가 얼마나 구린 투자인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황 이야기를 하다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저의 논리가 원론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영상을 올린 후에 예기치 못한 이벤트로 결과적으로 틀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한다던가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나온다든가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팔로우업을 해드릴 여력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시즌3의 시황일주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부 여러분 스스로의 투자 프레임 안에서 하나의 인풋 정보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광주 투자가 왜 그렇게 구린 투자냐? 이제 코비드 이후를 보시면은 골드가 이렇게 52% 수익률을 내는 동안 금광주 ETF 중 하나인 GDXJ를 보시면 9.25% 밖에 못 냈고 시계열을 조금 더 넓혀서 15년 가량의 퍼포먼스를 보면 골드가 111%로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이 ETF는 무려 마이너스 42%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광주 투자는 안 좋은 걸까요?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잘 정리하고 있는데 맥킨지에서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골드 마이닝 프로젝트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서 무려 80%가 기존에 계획했던 프로젝트 예산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는 기존 버짓의 100%가 넘는 비용 초과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건 둘 중 하나겠죠. 경영진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한 채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용 관리를 못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경영진이 삥땅 치는 건데 실제로 횡령 스캔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금광 회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주주 희석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요즘에는 또 ESG 문제나 환경 규제도 발목을 자주 잡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광주를 들고 있느냐? 지난 10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골드가 초록색이고 금광주가 하얀색인데 금광주들은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때 금보다 더 급등하면서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고 금 가격이 보합세일 때는 이렇게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초 골드가 30% 급등할 때 금광주는 155% 급등했고요. 또 2018년 말부터 골드가 70% 급등할 때 금광주는 이렇게 118% 급등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영업 레버리지 때문인데요. 이제 벨리 플랫폼 참가자분들은 이제 신가치 투자 기본편의 4회차 2강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실전에서 읽는 부분에서 이제 다뤘던 개념인데 어떤 회사의 변동비에 비해서 고정비가 높을 경우에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극단적으로 모든 비용이 변동비인 회사는 아무것도 못 팔아도 적자를 내지 않지만 물건을 많이 팔면 팔수록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죠. 반면에 모든 비용이 고정비인 회사는 아무것도 못 팔아도 큰 적자를 보지만 무언가 팔기 시작해서 고정비의 손익분기점만 넘기면 그 뒤에 매출은 100% 이익 마진으로 전부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 업황에 따라서 뭐 아니면 도식의 그런 실적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금광주들의 비용은 대부분 고정 비용입니다. 금을 많이 팔든 팔지 않든 아니면 금값이 높든 낮든 간에 탐사와 개발,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그 캐펙스, 자본 지출이 들어가고 또 고용을 유지하는 인건비와 유지보수, 장비 등도 모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가격이 폭발적으로 급등할 때는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배당도 늘어나고 주식도 급등하게 됩니다. 특히 골드가 보합세일 때 계속 저평가 상태에 있다 보니 상승 추세가 폭발적이죠.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시면 2024년 2월 말부터 시작된 골드 급등세에서도 골드가 18% 오를 동안 GDXJ는 32%가 올랐는데요. 지금 이게 로그 차트가 아니라서 지금 눈대중으로 보면 비슷한 폭으로 보이지만 얘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는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만일 지금 옐런이 3분기부터 이제 재정 지출을 꾸준히 대선까지 뿌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게 된다면 골드의 상승 잠재력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금광주들은 급격히 실전이 개선되고 배당이 늘어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급등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겠죠. 참고로 칼럼에 제가 이 영업 레버리지 부분 빼먹었다가 아침에 이제 그래프랑 함께 추가했으니까 혹시 어젯밤에 칼럼 읽으신 분들은 추후에 수정이 되었다는 점을 공지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골드보다 금광주가 지금 상황에서 업사이드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런데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잠재적인 수익이 업사이드가 높은 투자일수록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리스크도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광주는 평소에 그리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금광주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워런 버핏이 좋은 경영진과 사업을 동업한다고 생각하라고 한 것에서 완전 정반대로 그지 같은 경영진들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광주가 금보다 좋다는 것은 금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때 이야기지, 만약 향후에 골드에게 불리한 매크로 여건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골드를 투자했을 때는 그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손실폭이 아마도 한 자릿수일 거라 생각하는데 금광주는 두 자릿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 리스크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모든 종류의 레버리지는 고금리 환경에서 그리 좋지 않습니다. 금광주의 캐펙스, 자본적 지출의 비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금광주 투자는 단일 종목 몰빵식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거나 본인 스스로의 리서치 없이 나이브하게 이런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따라할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아주 작은 비중의 금광주를 매수했는데요. 그렇게 배분한 논리를 이제 자산 배분과 매크로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와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주 약한 침체가 오면서 인플레와 장기금리에는 하방 압력을 주는 와중에 옐런은 적당히 성장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하지만 인플레는 오지 않을 정도로 재정 지출을 풀고 파월은 그 재정 지출로 인해 장기금리가 튀지 않도록 통화정책에서 양적 긴축을 줄이고 금리 인하는 조금씩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옐런이 재정 지출을 때려 넣어서 유동성 파티가 되었다가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국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금리는 튀기 시작하는데 바이든이 재선되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 단속하고 이민 제한하면서 고용지표와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지고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땐 주가가 실적, 그러니까 분자 측면과 할인율, 그 분모 측면에서 압박받으면서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걸 염두에 둔 채로 골드나 금광주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약한 침체 하에 장기금리는 내리고 유동성은 적당히 풀린다면 성장이 어느 정도 오느냐에 따라서 골드나 금광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명목금리와 인플레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내리느냐, 그러니까 실질금리 측면에서 골드와 금광주의 퍼포먼스가 정해지겠죠.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모로 골드와 금광주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유동성 파티와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는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강의에서 70년대를 다룰 때 우리가 배웠죠. 그 시기 금과 은은 11년 동안 무려 1600% 상승했었습니다. 물론 70년대급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올 확률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인구 구조나 무역 구조, 세계화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디플레이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당시보다 훨씬 더 미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온다 하더라도 골드가 지금보다는 더 도약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수급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골드나 금광주는 미국 주식이 좋을 때 약보합세, 미국 주식이 나쁠 때 급등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둘을 조합하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조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골드를 미국 주식의 해지용으로 사용할 거라면 골드보다 금광주를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편입하는 것이 더 나은 해지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금광주는 골드에 비해서 보험이나 옵션의 특성,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험 비용이 나가면서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지만 단기간에 특정 이벤트나 매크로 환경이 이루어지면 큰 수익을 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펼쳐질 그런 변화무쌍한 매크로 환경에서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 거죠. 이게 지금 저의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맞는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검증해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논리가 틀릴 경우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저 스스로의 포트폴리오 뿐이니까 여러분의 자금은 그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쏟은 노동의 무게만큼 많은 고민과 생각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이런 구린 금광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전하고 싶었던 요지는 여러 자산군, 상품 혹은 ETF의 특성을 좀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또 추후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서 각각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해지 또 시너지를 내는 상품 조합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로 앞으로 매크로 환경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확률을 어떤 가중평균을 해봤을 때 현재 굉장히 기대값이 높은
높은 그런 투자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저 뭐 사야 되나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전전하다가 금광주 썸네일 보고 금광주 질러버리는 수준의 투자에서 한층 더 세련되고 책임감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외에 저는 지금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에 대한 또 다른 해지로 조금씩 코스피 쪽 한국 주식 숏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은 며칠 전에 파월의 금리 인하를 암시한 발언 이후에 S&P 500보다 코스피가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완화책은 이머징 쪽에 낙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